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 어제 신고하려고 그 경찰서 갔다 왔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 간 게 일본에서 한번 갔고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일본에서 경찰서 갔을 때는 제가 그 배달 일 하다가 그 일방통행을 거의 일방통행이 많아요. 근데 일방통행을 그 반대로 잠깐 이렇게 갔는데 그 자전거 타는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막 진술서 쓰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간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그, 그, 그 계좌 뭐 대포 계좌겠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 그 대포 전화번호겠죠. 예, 그거라도 맞게 하려고 그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서 썼어요. 제가 그 사기 당했다고 뭐 이렇게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경찰서에 가니까 그 공무원이니까 9시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9시 20분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 없었는데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진술서를 막 쓰고 있었는데 진술서 쓰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40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 수사과가 따로 있더라고. 이렇게 뭐 1과, 2과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한 거는 그 중고거래 사기니까 그 뭐 사이버 범죄 뭐 그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경, 경찰서도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감옥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출입증을 이렇게 대야지 출입증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고 출입증 대고서 한 칸 들어가고 또 대고서 한 칸 들어가고 막 그 지하철역 통과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한 느낌이 좀 새로웠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그 결과가 없는데.
막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데이트 사기니 뭐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갔을 때 그 사람이 없었으니까 바로 이게 진술 썼는데 그 진술 처음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뭐 질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 5장? 5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은 옆에서 경찰관이 옆에서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경찰관이 3명인데 인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경찰관이 막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뭐 한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뭐 그 사기 이 사기죄를 신고해도 그 환불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신고하러 온 사람들 돌려보내요. 자기도 그냥 헛고생이니까 그냥 그막 밀려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 건데 진수성 써서 뭐하냐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 저는 40만 원 피해봤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가지고 내가 그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였다고. 어떻게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 안전거래 하자고 그래가지고 믿고 안전거래 했는데 그게 그 짝퉁 사이트더라고요. 그 내가 그 메시지 이렇게 채팅한 그것도 사람인지 의심이 돼요, 저는. AI 같아, AI. 그 채팅하는 과정에서 좀 수상하다. 뭐, 그, 그 안전거래 할 때는 그 수수료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2.2%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수수료가 안 와가지고 그 수수료 포함해서 다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보냈으면은 80만 원 날린 거죠.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처음에 보낸 거는 그냥 가상 계좌에 있는 거래 가지고 자기도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 사기꾼이지 뭐 이렇게 그런 그 뉘앙스를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문자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은 신고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그 응답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며칠 전에 그 동네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뭐 할아버지들 많더라고요. 근데 같이 탕 안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뭐 하는 놈이 하면서 막 되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가 저한테 불쾌하더라고요.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괜히 인상을 쓰니까. 근데 제가 그 목걸이를 항상 차고 있으니까 그, 그 목걸이 때문에 뭐 그 인상 쓰는 건가? 내가 머리가 길어서 인상 쓰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은 놈이라서 인상을 쓴 거예요. 내가 젊은 놈이라서. 그러니까 저를 사기꾼으로 본 거죠. 그 그분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 인상이 더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냥. 그 젊은 놈. 하여튼 뭐,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저한테 있었던 일은 그냥 이제서 마무리하고 아니 대통령이 뭐를 하도 그냥 우리나라를 배로 비유하면은 선장이잖아요, 선장. 선장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똑같더라고. 다 경제를 잘 살게 만들겠다. 뭐 주가를 올리겠다. 막 딱 그러는데 주가를 올리면 뭐 하냐고. 아이 진짜. 예? 주가를 올리면 뭐 하냐고.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자기가 잡지도 않아. 그 잡아도 처벌이 없어. 처벌이 그냥 진짜 간질간질해 그냥. 처벌도 제대로 안 해. 안 해. 거의 안 해 그냥. 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잖아. 행정부잖아. 행정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이잖아요. 행정이 할 행자에 정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처벌할 정이라고. 처벌을 하는 그 기관의 수장이라고 처벌을 실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라고 행정부의 수장이면은 그럼 그걸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가 좀 되는 거지. 뭐
아니 왜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주가가 뭐 지금 뭐 지금 코스피가 지금 만을 찍었어요. 만. 코스피 만이야. 그래서 내가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100억을 벌었어.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이게.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국가를 좋아하겠냐고. 그냥 그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방향을 제시를 안 하잖아 지금. 내가,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잘 사는 거야?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기꾼한테 보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보여지면. 그래서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기꾼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활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냥 주위에 사기꾼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많다고. 이런 나라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은 눈에 안 띄어야 돼요. 눈에 안 띄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아니,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 빚쟁이가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숙자 될래? 깜빵 들어갈래? 그러면은 우리나라 깜빵 들어가요. 지금 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깜빵 들어가면 삼시세끼 다 나오고 내가 지금 빚도 다 없어져요. 근데 노숙자 살면은 밥도 못 먹고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어야 되고 그냥 계속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 맨날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형을 뭐 다시 복구해야 된다. 응? 진짜 막 그딴 새끼는 막 죽여버려야 된다. 막 그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피해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요. 나한테 피해준 놈이 후회하는 후회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한테 피해준 놈이 그냥 죽여버리면은 그냥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후회하는 거에다가 자기가 피해 입은 뭐 재산이 됐던 뭐 돈이 됐던 그걸 돌려받는 거죠. 근데 돌려받는 행위는 전혀 없잖아. 나라에서도 전혀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지른 놈이 장땡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저지른 놈이 장땡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사법제도 개혁 방안 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거 올렸는데 올린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사람이 6명이네. 6명. 제가 뭐 다른 거 올리면 좀 꽤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사법제도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제도를 이렇게 처벌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막 그러면은 다 이렇게 외면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뭐 우리나라가 그냥
그 그냥 착한 놈들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방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방향이.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거는 그 뭐 똑똑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세계 최상의 국가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또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공약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약이 없으면 그 사람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독재자가 선장이 되냐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 보고 따라가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기 임기 동안에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따라가냐 그건데 저는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됐으면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사람은 사기를 치면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나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만들면은 그 하여튼 범죄도 저지르면은 이 나라에서 개고생한다. 그냥 그렇게 만들면은 자기는 그냥 선천적인 그 범죄자예요, 진짜. 아니 그냥 너무 범죄를 저지르고서 막 안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마약 같아 막 못 참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국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언제 그 자기가 그 만든 뭐 아이디어 뭐 기술 개발 뭐 그런 것들이 언제 털릴지 모르는데 불안해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한 그 뭐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진다고. 지금 상태로 놔두면 없어진다고. 근데 그 나라가 잘 되겠냐고. 나는 지금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 나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뭐 마트를 한번 가보고 뭐 시장을 한번 가봤으면은 주식 투자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혼자 사니까 계속 막 먹을 거 사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근데 뭐 그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진다고? 지금 TV에서 막 그 연일 막 주가가 막 4천 넘고 막 그러는데 뭐 5천 간다, 6천 간다 막 그러는데 지금 시장 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주식이 그 개미들이 제 유튜브 보다가 그 개미가 그 주식 개미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는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그 그냥 그 숲속에서 무슨 버스락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때문에 버스락 소리가 나지?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호랑이한테 막 잡혀먹고 막 하여튼 그 동물들한테 되게 상해를 입으니까 이렇게 수렵 채집 나갔다가 뭐 보스락 소리 나면은 그쪽을 쳐다도 안 보고 그 도망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만 년 동안 그 인간은 그걸 갖고 있대요. 근데 그 기관은 그 제도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버스락 소리가 나면은 그 뭐 때문에 버스락거리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놈이라고. 근데 이 개미는 버스락거리면은 그 위험이죠, 그게. 그러면은 그냥 일단 살고 보자 하면서 그냥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대요. 그거 갖고 그 오르면 팔고 내리면은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다 깡통 내는 거고. 사실 주식은 언제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팔지가 중요하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오르는 거는 한 몇 년이 걸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하룻밤 사이에 떨어지니까. 뭐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 보험회사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는 그 보험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일반인하고 그 거래인데 항상 일반인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시스템을 이길 수 있냐고. 근데 그 보험 드는 사람들은 개인이 그 시스템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보험 사기 하는 애들 마찬가지죠. 이 보험회사도 그 보험 사기 자꾸 당하면은 자기 이윤이 줄어드니까 그 보험 사기 그 못하게 하려고 그 막 로비해가지고 막 법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처벌 제도를 제대로 만들면 이게 다 필요 없다고 이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제가 목욕탕에서 그 봤던 그 아저씨처럼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 내 옆에 있는 놈은 다 도둑놈이야. 내 옆에 있는 놈은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그걸 바꾸려면은 제도를 처벌 제도를 바꿔야 돼. 특히 처벌 제도를 바꿔야 돼. 처벌 제도. 그 대통령이 하는 게 뭐냐고. 그 처벌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래 자꾸. 뭐 외교 잘하면 뭐해. 외교나 대통령 뭔 상관이야. 그게 행정이 외교야? 일단 거짓말을 안 하는 나라가 돼야 돼.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짓말 거짓말 윗단계가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말 안 하고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인다는 거야. 그게 사기가 속일사의 속일기예요. 속이고 속이는 거라고 사기가.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은 뭐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꾸 주문하는 게 뭘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그거더라고요. 그 노동 현장에서 그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돈 벌러 나갔는데 살려고 일하는데 죽어서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 노동 현장에서 죽는 일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면은 뭐 안정관을 잘 둬야 되고 뭐 그 사람들을 뭐 제대로 대우해줘야 되고 인원을 늘려야 되고 뭐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벌만 제대로 해봐요. 그러면 그게 다 끝나. 그냥 처벌만 제대로 하면 그런 거 다 따라와 그냥. 처벌만 제대로 하면은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노역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노역을 지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법 같으면 지금 사형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그냥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 근데 지금 사형도 없으니까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냥 막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 지금 막 그 재판관들 지금 그 계엄했던 사람들 막 그 답변도 안 하고 막 거부한다고 막 당당하게 막 말하고 뭐 재판 받으러도 안 오잖아 지금. 왜 그런 거야 그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라고. 지금 학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무서운 거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 선생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때는 많이 맞았어요. 그 군대 가서도 많이 맞고. 근데 저 때는 왜 이렇게 때렸냐면은 하드웨어가 없었어. 하드웨어가. 그냥 감옥으로 비유하면은 그 가둬둘 공간이 통제할 공간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매를 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제할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잘못해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 뭐 군대에서 뭐 상급자한테 맞았어. 그러면은 상급자는 나를 때린 다음에 그 선생님도 나를 때렸어요. 때린 다음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 앙금이 풀렸겠냐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혹시 그 뒷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위험 부담을 갖고 그냥 가는 거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나를 때린 사람들이 원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받고 싶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하루 한 끼만 주고 다 독방에다 다 넣어 개인별로 그냥 독방에 집어넣고 하루 한 끼만 주고 아침만 주고 한 끼를 더 먹고 싶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루 5시간 노역을 해야지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노역 가가지고 벌어온 돈은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완벽한 게 어딨어?
나는 지금 그래요. 그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보다 좋은 방법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런 거를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싫어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하고 제 대화를 하기가 싫어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도 뭐 모임 같은 것도 거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 있는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부를 해요. 그러면 에이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 사람도 그런 얘기 안 좋아해. 뭐 그런 얘기 딱 들으면은 아니 그게 왜 아니 자기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세상을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 생각보다 바뀐 처음 생각의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뭐 큰 일이나 뭐 큰 충격을 받았거나 뭐 그러면은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능이 지금 이렇게 있다면은 이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하려면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그게 제도거든요. 처벌 제도. 판사, 검사, 변호사도 그냥 어? 처벌 제도가 그따위니까 그렇게 막 다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서울 거 없잖아요, 걔네들도. 어? 뭐 국민들한테 막 방송에서 막 욕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네가 뭐 피해 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진짜 시끄럽게 떠들고 있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개무시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대통령인데 처벌 제도를 그렇게 바꿨어요. 이거 행정이니까 처벌 제도로 하는 거에 수장이니까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시키면 되는 거고 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아니 원래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내일부터 처벌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동의를 안 할까요? 그, 그 사기친 범죄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거부를 할까요? 국민들이 거부한다면은 국민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국민들이 거부한다고 그래도 대통령은 할 수 있어요.
행정이니까,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나고 이제 다른 그 다음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변해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놨는데 나라가 변하겠냐고. 판사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따로 뽑아야지. 사고 시험을 보던가 뭘 해가지고 따로 뽑아야지. 그 변호사는 민간이잖아요, 민간. 그러니까 자격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자격증. 우리나라는 그냥 법 공부하면은 그냥 자격증을 줘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판사했다가 변호사하고, 변호사했다가 아니, 검사했다가 변호사하고 그러잖아, 그냥. 지금은 보면 또 막 변호 변호사를 변호사도 막 판사로 막 쓸 수 있을 것 같아, 막 지금은 보면은 뭐 추천해가지고 막 쓰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냥. 개판이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일사부재의 뭐 집행유예 뭐 촉법소년 또 뭐야, 일사부재 집행유예 촉법소년. 응. 그거 그 뭐라 그러죠, 그 10년 지나면 죄를 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공소시효. 응. 그런 것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그 처벌적으로 그렇게 명확하다면. 그 제가 경찰서를 아까 처음에도 제가 경찰서를 일본에서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일방통행 역류했다고. 그 일방통행이 아니 그 고속도로가 4차선이에요. 고속도로가. 걔네는 그냥 다 그냥 골목길이야, 그냥. 그래서 다 일방통행으로 돼 있다고. 도쿄가래, 도쿄가. 근데 우리나라도 뭐 뭐 신호위반이나 뭐 불법 유턴 하거나 뭐 그래 그랬다가 내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랬다고 경찰서까지 끌려가? 그래서 진수 섰어요? 우리나라? 아니잖아. 그냥 딱지 보내잖아, 그냥. 걸렸으면 딱지 보내잖아요. 그럼 딱지 딱지를 내가 받으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하겠냐고. 아니 재수 없어, 이씨. 막 그 생각밖에 더 하겠냐고. 아, 띠낀 돈을 또 어디서 또 채워야 되나, 막 그 생각밖에 더 하겠냐고. 하여튼 그 제 구독자들 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면은 저 구독하지 마세요. 못할 구독을 해야지. 그리고 그-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데 불교 신자가 나한테 구독한 거로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고 나는.
근데 요번에 저 그냥 그 중고나라도 앱에서 싹 지워버렸고요. 앞으로는 그 중고 거래할 때 그냥 당근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당근이 당신의 근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만 좋아해 그냥. 당신의 근처를 줄여가지고 당근이라 그래가지고 마스코트를 당근을 써? 자, 앞으로 그냥 제가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그, 그 직거래가 아닌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 손발이 피곤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이거 뭐 인공지능에다가 뭐 딥페이크니 뭐 하여튼 뭐 그 최첨단 장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짜 가상가자 막 만들더라고요, 그냥. 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진짜. 걸리면은 내가 똑똑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내가 안 잡아주는데 뭐 안 잡아주는데 나라도 개발하겠다 진짜. 예? 처벌 안 받는데 더 열심히 하지 사기꾼들이. 아니 주변에 내 주변에 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살맛나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 아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해야지 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맨날 맨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긴장긴장 하면서 뭘 하겠냐고. 응? 저는 그냥 그 이틀치 일한 거 그냥 까먹었다고 그냥 퉁치고 있는데 뭐 올해 초에도 그 일한 거 이틀치 못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처벌 안 당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일이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안 줘. 자기가 처벌 안 당하니까 돈 안 주는 거잖아. 그런 게 뭐 한두 건이야? 근데 그런 그런 사회에서 뭐가 생산되겠냐고. 예? 경제가 성장하겠냐고. 그런 거랑 경제는 뭐 따로 노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지 않아? 예? 그냥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그냥. 그게 제일 빨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부탁해봤자 그놈이 사기꾼이니까 저를 후원해가지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저 뭐 대통령에 출마할 출마할 돈도 없어서 대통령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원하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세요 그냥. 그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게요. 난 공약 하나예요 그냥. 초보제도 바꾸겠다. 하루 한 끼 주는 거. 한 끼 더 먹고 싶으면 5시간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 재판과 재판이 끝나는 동시에 나라에서 그 피해액의 절반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액만큼 그 형량이 추가되는 거죠. 그 범죄자한테는. 내가 뭐 그전에 다 말했잖아요. 뭐 그 골재 채취 작업해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하루 일당이 3만 원으로 계산 3만 원으로 계산돼 가지고 그 3만 원짜리 일을 한다고. 일하기 싫으면은 아침만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버텨야 되는 거야.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난 그런 처벌제도 만들겠다고 나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무기징역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무기징역하고 제가 만든 처벌제도 무기징역하고 레벨이 같냐고 이게. 그리고 그, 그 처벌제에서 그 무기징역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한 몇 년 동안은 하루 한 끼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노역을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러니까 강력범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동안 그 노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그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죽던가 배고픔을 느끼던가 그냥 고통을 느끼던가 그냥 스스로 그냥 죽던가 그 둘 중에 알아서 매일 선택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고요. 교도소에 의사가 왜 있어야 돼? 교도소에 남들한테 피해 준 사람이 인권 타령을 하면 되냐고.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어? 범죄자한테. 그리고 그 폭행이 없는데 무슨 뭐 인권 타령할 일이 있냐고요. 그냥 속에서 그냥 꼬르륵 거리는 건데. 내가 단식을 안 해봐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단식을 안 해봐서.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했었잖아요. 거의 20일 가까이 했잖아요, 그때. 정치인 중에서 제일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재명도 제 얘기를 들으면은 공감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얘기는 공감할 것 같아요. 범죄자한테 제일 그 후회감을 느끼고 제일 고통스러움을 줄 수 있는 게 단식이라고 말하면은 공감할 것 같다고. 예, 이상 마쳤습니다.